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녁에는 오전에 이제 오늘 공매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녁 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공매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공매도 왜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지 이게 공매도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간 테마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런 테마가 좀 움직였고, 그리고 오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를 할 때 히림을 얘기했었죠. 히림 이게 누림목 같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다가 공격할 때 하여튼 뭐 무기 사용 제한을 좀 뒀던 게 있는데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푸틴이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 일으킬 수 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푸틴 잘못이라기보다 바이든이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시간 나면 또 얘기해 드리죠. 아무튼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낮에 오전에 이제 했던 얘기는 짧게만 언급을 하고 일단은 이제 중요한 핵심 이슈만 짚고 넘어가 보죠.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2.1% 아주 급등 마감을 했죠.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빠졌는데 통상 옵션 만기일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뺐죠.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빠졌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여기 보시면 5.98%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얼마나 세게 올라왔냐면 올해 7월 달에 이제 급락하고 나서 7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여기 21선을 제대로 올린 적이 없었어요. 21선에 올라탄 적이 없었다고. 올해 8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끌려 내려왔는데 아무튼 7월 이후로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2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승이 강했고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화재가 이제 자사주 10조 원 매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도 10% 넘게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한테 이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10% 넘게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끝났죠. 그래서 오늘 왜 오전에 보면은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잖아요. 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기사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사주 매입에 날아오는 삼성전자 그룹주 동방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관련주 테마주 중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지수 얘기는 뭐 특별하게 할 거 없고 코스닥 쪽 얘기해야 되는구나. 코스닥 쪽에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도 올랐죠. 0.6%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여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거죠. HLB 호재가 나왔죠. HLB가 FDA 임상 실사를 통과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좀 리버스 애나닙인가? 이것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HLB의 간암 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 허가 가시권 재진입. 네,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HLB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LB겠죠. 여기 보시면 25% 급등 마감. 저번에 뭐 조금 뭐 저기 뭐야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큰 악재 같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메꾼 거죠. 그래서 오늘 HLB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에서 HLB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몇이냐면 보실까요? 4위에요. 3위도 이제 3위로 올라왔구나. 급등해서 3위로 올라왔네. 현재 시가총액 3위입니다. 당연히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뭐 HLB 이름으로 해서 상장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열사들이. 그래서 다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데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좀 꽤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수혜주죠. 트럼프라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 그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이거를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이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큰 도움을 준 게 일론 머스크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기사 요게 나왔어요. 자, 웃는 머스크. 트럼프 이제 인수팀이죠. 그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한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 사람, 그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겠어요? 당연히 자율주행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주죠. 기사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인사들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교통부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그러니까 법, 규제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 직접적인 이익은 누가 본다? 일론 머스크. 그 얘기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려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게 규제나 법안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시간에서도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가기는 갔어요. 종목들이 가기는 갔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급등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일 이 자율주행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오후 방송 때 얘기했었죠. 공개 방송할 때 주가가 올라올 때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는지 잘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겁니다.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SO, S랩 이게 뭐죠? 이게 자율주행 그걸로 해서 상한가인 거예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좀 불안정해요. 신규 상장 주식들은 되게 불안정합니다. 상한가는 갔는데 글쎄요. 퓨런티어 이거는 좀 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 정배열 주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급등을 하면 앞에 신고가기 때문에 이제 앞에 저항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급등하면 바로 신고가거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가죠.
수익 실현도 좀 여유 있게 해도 되고. 근데 이 역별 상태에서 즉 낙폭과되거나 오랫동안 약세 주가가 약세 흐름이었던 주식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왜냐면 원래 조금만 상승만 하면 다 전고점이고 다 매물대고 하락을 시작했던 딱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가 힘들다고 이런 것들. 이해가시죠?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율주행차들이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낙폭과되잖아요. 라이콘 네 애매해요. 이거는 역배열까지는 아닌데 앞에 대량 거리가 실린 이런 게 또 있어요. 부담스럽지. YJ 링크 신규 상장한 지 이제 2달째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옛날에 자율주행으로 잘 가는 건데 4년 넘게 역배열. 예, 앞에 매월도 또 있고 낙폭과대가 심하죠. 그 다음에 라닉스 낙폭과대죠. 10%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서 힘이 좀 부족해 보이고 슈어 소프트테크 마찬가지죠. 급등을 했는데 바닥인 것 같긴 한데 현대오토에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생을 최근에 많이 한 거죠. S&T 에너지하고 SH 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자율주행 이게 아니고 트럼프 이제 거기 트럼프 캠프에서 에너지부 장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석유 회사 대표예요. 석유 회사 사장이라고. 근데 이 사람 별명이 화석연료 전도사라고 불리는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래킹 기업이라고 되는데 프래킹이 뭐냐면 쉐일가스나 쉐일 오일을 추출할 때 바위를 뭐 부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공법을 이제 프래킹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회사인가 봐요. 이 사람이 여기에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일가스, 쉐일 오일 관련주 S&T 에너지하고 SH 에너지화학이 급등한 거죠. 자, 오늘 제가 저녁 방송 때 왜 이런 걸 쭉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렇죠.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응?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라니까 지금 움직이는데 그 지난주에 당연히 지난주에 지수가 뭐 갑자기 빠지고 종목이 급락하니까 정신도 없고 힘들고 좀 그러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 사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고 사자마자 폭락할 때도 있고, 그죠?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10배는 더 많아요. 힘들어요. 당연히 돈 버는 게 힘들지.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쉬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돈을 뭐 쉽게 벌었을 때가 있긴 한데 내 돈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특히 남의 돈을 내 걸로 이제 벌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바닥에만 들어오면 자꾸 돈을 쉽게 벌려고 그러세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끝났냐 안 끝났어요. 지금 뭐 다 테마주 잘 가고 있구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공매도 얘기도 지금 궁금해하실 테니까. 공매도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한국 증시가 지금 꼴찌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저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 공개방송 때,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었지만 전 세계가 8월달에 급락을 했었어요. 8월달에. 근데 우리나라만 정신을 못 차리거든. 9월달에도 거의 급락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만 9월달에도 급락을 했고 이번에 11월달에도 옵션 만기일날 폭락을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롭힐까? 그러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자꾸 우리나라 경제와 이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한데 그분들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난 거의 못 봤어요. 못 봤어. 뭐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TV에 안 나와. TV에 출연 안 시키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제가 안 좋대.
안 좋대 경제가 맨날 안 좋대. 좋다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전망도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좀 증시 안 좋고 좀 분위기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이유를 또 뭘 갖고 와요? 데이터 지표 갖고 와서 맨날 그거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다 보면은 더 힘들어져. 그 이번에 똑같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는 잘 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다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뭘까? 공매도예요.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공매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시켰거든요. 자,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공매도 때 공매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기관도 그거에 가세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수익을 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는 참 나쁜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옹호론자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공매도가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증시에서 다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없애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잠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정지시키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없애거나 이거를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왜? 외국인이 열받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래. 무조건 공매도 없애야 된다고 막 바락바락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볼게요. 공매도 금지시키면 우리나라 증시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꼴하지 안 보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매도 해로운 건 맞는데 우리나라만 못 없앤다니까. 그래서 공매도 지금 1년 동안 지금 안 하고 금지시켜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올라갔어요? 폭락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폭락을 제일 많이 해. 응? 공매도 해롭다니까요? 근데 그걸 금지시킨 게 더 해로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류 언론에 쓸려가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작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전지가 작년 7월 달에 광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그거부터 봅시다. 제가 2차 전지를 그때 너무너무 싫어요. 그때부터 보면 대형주 쪽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게 철강이 아니고 2차 전지로 갔잖아요. 근데 리튬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연초에 20만원대였거든. 26만원 1월 초에. 근데 76만원이 되는 거예요. 76만원이 거의 한 3배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배 올라갔어. 그리고 무려 한 3주 만에 2주지? 2, 3주 만에 2배 올라갔어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미친 거예요 이거. 2차 전지 그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2차 전지가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더라니까. 날라갔잖아요 그때. 이거하고 그때 뭐 금양 뭐 예? 기억 안 나세요? 미친듯이 가고 막 응? 지금은 나가 떨어지죠. 그때 에코프로 아우 대박. 이게 연초에 얼마였죠? 연초에 2만원 2만원 초반 여기 30만원 14배 이상 올라갔어요. 뭔데 이게 도대체. 6개월 만에 14배를 올려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되게 힘들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막 사람들 막 기본 반토막 나고 막 그죠? 40% 50%짜리 손실 수두룩 하고. 근데 2차 전지가 이때 또 가니까 봄에 한번 갔다가 여름에 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버렸어요. 다 뭐 반토막 이거 먹은 간에 다 손절을 치고 이 2차 전지에 올라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죠? 딱 1년 전이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해요. 언제까지? 11월 초까지. 얘가 코스닥 1위였잖아요 그때. 30만원이죠? 여기 얼마일까요? 10만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났거든요. 이게 대형주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박살났겠지 완전히. 2차전지 쪽이. 그 당시에 2차전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개별주 테마 개별주에서 폭락이 나왔어요. 중소형주가. 아까 얘기했죠. 왜?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원래 갈아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2, 3개월 뒤에 또 폭락을 하니까 또 증시가 개별주들이 또 폭락하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제가 2차전지를 저는 증오해요. 얼마나 제가 싫어하냐면 그때 작년에 이것 때문에 당한 것 때문에 2차전지를 증오합니다. 왜? 2차전지 잘못이 없죠.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2차전지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화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작년 11월이니까 올해 4월 달에 총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딱 앞두고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용이 없겠지. 그죠? 11월 달에 갑자기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죠. 왜 갔을까 갑자기?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요.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 왜 그러겠어요? 뭐 이제 뭐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뭐 잡겠다, 뭐 이제 그런 이제 핑계를 대고 구실을 딱 세워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일단 공매도 금지시키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오는 거죠. 일단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올해 6월이지. 다음에 6월까지 공매도 금지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했으니 공매도 금지를 시켜서 일단 증시가 하락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상태로 쭉 갔는데 그 다음에 6월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되는데 또 눈치를 보더라고. 국민들 눈치를 보더니 무슨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다음에 3월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공매도 정확히 1년 5개월이지. 그러니까 1년 5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올려요, 기관이 올려요, 개인이 올려요? 외국인이 올리죠. 그 외국인 기분 나쁘게 만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공매도는 너 나쁜 거다 생각한다. 응? 외국인이 그러는 거 그거 싫다 나도. 그런데 아주 잠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금지를 잠깐 시키는 건 모르지만 1년 넘게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시키면 외국인 입장에서 뚜껑 열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제가 그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못 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금지시키면은 주시장이 폭등하고 절대 하락 안 한다고요? 죄송한데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 전 세계에 똑같이 룰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만 다른 룰을 가져간다고요? 우리만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철없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개인들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근데 정부에서는 알거든요. 공매도 금지를 너무 오래 시켜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눈 밖에 나서 난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용기 내서 큰맘 먹고 공매도 금지를 시켰으면 확실하게 주식시장 안 떨어지게 좀 잘 좀 해주든가. 여기가 상한가 나와서 올라갔던 게 한 18만원인가? 18만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얼마일까요? 6만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전에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선거도 또 크게 졌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즘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없잖아요. 자기들 목적대로 선거에서 이기기라도 하든가. 엉망진창이라.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보세요. 아, 당신이니까 당신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에 홍콩에서 우리나라 정부 이제 대규모 이제 IR, 그러니까 투자 이제 유치하려고 뭐 그런 행사하는 게 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 뭐라 했냐면 한국 공매도 왜 금지 이렇게 오래 시키냐고 아주 난리를 지겼답니다. 이 사람이 오죽하면 거기 가가지고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납부끄러운 일이다. 자기가 해놓고 외국인들이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달랜다고 지금 애를 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재개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년 한 1, 2월 되면 내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또 개미들 불안해할걸요? 공매도 재개되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공매도 안에 금지했을 때는 폭락 안 했냐고요. 공매도 금지를 너무 오래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금감원장 말고 또 누가 있죠?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이게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공매도 계산안 마련한다고 해놓고. 네? 아까 이복형 그 사람은 금감원장이고, 이 사람 김소영 이분은 금융위원회 그 부위원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이쪽에서 금융 쪽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11월 11일 일주일 전에 내년 3월 공매도 재개한다.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언론에 대놓고. 외국인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제가 원래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아니야, 공매도 무조건 나빠. 폐지해야 돼. 1년 넘게 딱 1년 금지시켰는데 이꼴로 한 거 안 보이세요? 근데 폐지하자고? 그 뒷감당은 본인들이 지실 수 있냐 이거지.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맞잖아요, 그죠? 네. 공매도를 금지를 너무 오래 시킨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그렇게 길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응?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공매도를 길게 해주고 싶으면 확실하게 외국인 달려놓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박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뭘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이랑 우리나라 차트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답 나오지 않겠어요? 네. 얘기를 듣고 차트를 다시 보시라고, 지수를.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자, 이렇게 23년 작년 11월 달부터 했죠. 동그라미 2023년 11월이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에요. 공매도 금지했을 때. 자, 나스닥은 그 이후로 잘 갔죠. 그죠? 잘 갔죠. 다우지수 당연히 잘 갔고, 독일, 아이고 여러분들 독일 경제 요즘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뺨쳐요. 프랑스 마찬가지고 잘 갔잖아요. 일본 신났어. 대만, 중국은 뺍시다. 중국은 힘들었으니까 저기 힘들어야 되고. 호주, 아이고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인도, 정말 인도 차트 보고 있으면 저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 에? 대만, 우리가 못한 게 뭔데 대만보다.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우리나라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간 것 같죠? 코딱지만큼 조금 올라왔다가 없어졌어. 이랬다니까요. 원래 이제 6월쯤에 재개하려고 했는데 약속 어겼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내년 3월까지 뭐 연기 이러니까 공매도 재개 연기. 타이밍이 딱 들어맞습니다. 한 달 전인가 왜 그 국제 편입 지수, 국제 지수 편입 거기에 내년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 나왔죠. 조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공매도 재개해라. 그겁니다. 공매도 재개해라. 아주 그 안 좋은 거다. 라고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외국인 편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몰려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처거진 거잖아. 이거는 개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판단 잘못한 겁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줬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것도 2차전지 하는 사람들만 도와준 거거든요. 지금은 주시장 폭락하는데 말 한마디 합니까? 저 사람들? 안 해요. 지난주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다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이 주시장 관련돼서 한마디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 지금도 해주지 왜? 작년처럼 안 해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공매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면 일반 개미들은 어떻게 이러면서 또 징징거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그래요. 공매도 또 내년 연말까지 연기해 드릴게요. 나 그러면 나 진짜 내가 그냥 저기 피켓 들고 대통령실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하든가 해야지. 미친 것들아 그러면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만 좀 하라고 좀.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잠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전에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리겠다. 네. 그 얘기를 했고 그 말에 트럼프 푸틴도 지금 동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푸틴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 푸틴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푸틴 입장에서. 제가 푸틴 연기를 해볼게요. 아씨 이거 우크라이나 저놈의 새끼들 저거 한 달이면은 끝날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이게 몇 년 2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만 2년이 넘도록 끝나질 않네. 환장하겠네. 못하지고 이러는데 이제 군사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해서 저기 김정은이 꼬드겨가지고 북한군도 데리고 왔는데 사람도 없고 이거 자꾸 했다가 러시아 경제 인플레이션 심해져갖고 망할 것 같고 맨날 욕이나 먹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전쟁 그만해. 미국의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깔아 뭉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존중을 좀 해줘요. 미국의 외교 스타일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네. 좋게 이렇게 딱 해주면 그냥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미국이 러시아 쪽에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면 러시아 푸틴이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휴전할게. 뭐. 자존심을 좀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그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막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이든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 이 양반 너무너무 싫어 진짜. 솔직히 푸틴보다 바이든이 더 싫어요 진짜. 왜? 이거 보세요. 아니 이 사람 이제 임기 2달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 보던데요. 바이든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을 해제했대. 이 소리가 뭐냐면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이제 각종 무기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이테킴스라고 되게 좋은 미국제 미사일이 있는데 그 사거리를 제한을 줬대요. 자, 쓰라고 주긴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km, 200km 이런 식으로 제한을 준 거예요. 왜? 장거리로 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릴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이제 전쟁이 확전되니까 그걸 못하게 막았다 이거예요. 유럽에서도 무기 줄 때 그런 사거리 제한을 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이거를 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지금 도골났거든요. 지금 트럼프 되면 자기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 사람 쫓겨나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 다시 뽑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도끼가 오른 거지. 근데 이걸 또 해제를 시켜줬네. 그리고 젤렌스키가 러시아 본토에다가 저 미사일을 날릴 것 같아, 안 날릴 것 같아? 날리겠지 당연히. 그럼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 미국은 뭐라고 핑계대냐면 저 미사일을 해제하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때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이거 이제 북한 김정은 얘기인데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3차 세계대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푸틴 발언 나왔죠. 러시아가 지금 뭐라 그래? 속보로 지금 오늘 나오고.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허용할 때는 미국도 전쟁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바이든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하려다가도 보통 자기가 대통령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해리스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이제 접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뭐하고 하는 거예요? 해코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럽고 못됐죠, 그죠? 트럼프한테 그냥 저번에 평화로운 정권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흔한 말로 똥 싸놓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똥 싸놓고 간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이든 욕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오늘 왜 좀 과하게 눌렸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전쟁 더 격화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오늘 눌릴 타이밍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세게 눌렸죠. 이 영향이 있는. 전쟁 관련된 거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눌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전쟁 관련된 거나 이제 국제 외교 이쪽은요, 긴장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수축, 심장이 뛸 때 어떻게 돼요?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뛰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온몸에 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전쟁 테마주는 특히 그래요.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지 다 던져야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만 생고생하고 돈도 못 벌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그런 거예요. 도움되시라고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왜 과하게 눌렸는지.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매집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매집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요. 왜? 자기들 돈 벌어야 되니까 올리거든. 이거 참고하세요. 지금 우리 방에서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 대주도 좀 사고 약간 떠있는 것도 사고 골고루 사놓고 있으니까 저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하도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시길래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이쪽 가서 매매라도 좀 하라고 알려드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바이든보다 푸틴이 더 정상으로 보입니다. 네. 아셨죠? 바이든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와 뭐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을 잘 보시면서 매매 좀 해서 수익도 좀 내시고 공부 삼아 좀 열심히 보세요.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이 되실 거라고. 자,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낮에 아침 9시부터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 지금처럼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뭐 늦게 들어오시면 녹화 방송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네. 네. 저희들 김 실장님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뭐 자율주행, 정유, 가스 이런 거 이제 쭉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